제가 제라늄에 락스 주지 말라고 말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줘도 될까요? 뭐냐고요? 과산화수소수. 자,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꽃자랑 먼저 할까요? 자, 유지 덧없는 시야, 러시아 제라늄 유지 덧없는 시야가 꽃대를 3개나 물고 있어요. 3개 맞니? 너 또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숨기지 마, 엄마한테. 다 보여줘. 네, 3개가 맞네요. 밑에서 하나는 말랐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라늄에 락스 줘라, 퐁퐁 줘라, 뭐 바카스를 줘라, 뭐를 줘라 하는 사람들 말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 영상의 댓글 중에 과산화수소수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과산화수소수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과산화수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여기 찍는 회사에 없어가지고 약국까지 사왔어요. 이거 250ml인데 요새 1,500원 받네요. 이거 약국마다 가격 다른 거 아시죠? 예, 어디 가면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뭐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산 약국은 1,500원을 받았네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누가 주라길래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게 뭐고 원리가 뭔지 알고 나서 줘야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란 무엇인가? 이거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화학 명칭으로는 H2O2,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게 물질인데 친환경 물질이에요. 산소와 수소는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물질입니다. 우리 물이 H2O 잖아요. 물 H2O는 다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물 H2O. 과산화수소는 H2O2. O가 2개라고요. O가 산소잖아요. O에 E가 붙었어요. H2O2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물하고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화학 첨가물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물질이고 친환경 물질이라서 일반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제가 아까 가격 말씀드렸죠? 요거는 1,500원 주고 사왔다고요. 인터넷에서도 대량 구매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3% 희석액에만 가능합니다. 얘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얘는 3% 희석액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전문 농가용 있잖아요. 뭐 이따만한 뭐 내가 하우스를 한다 이런 분들은 3%로 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35%, 50% 농도의 전문 농가용 과산화수소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이걸 뭘로 사용하죠? 다쳤을 때 사람의 상처를 소독할 때 씁니다. 근데 소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소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과산화수소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어떤 사람 저런 사람 막 많길래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식물학자 로렌 쿠츠 박사라는 분과 그 관련 분야 권위자 메리 말로어라는 분이 이 우리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또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좋은 점 뭐냐? 식물의 균이나 해충까지. 우리 미산성 차염수산수가 그냥 살균 소독만 하는 거였다면 얘는 해충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식물 토양에 화분 속의 흙에 산소를 공급해. 아까 O2였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요. 자, 흙 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뭐가 돈주냐면 흙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이 간격에 산소가 들어가서 토양 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토양 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시는 분들 중에 때알 구조 흙 중요하다, 그렇게 키워야 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만드는 때알 구조가 그렇게 흙들이 완전히 단단히 뭉치지 않고 때알처럼 이렇게 흙 사이에 간격을 두고서 만들어지는 게 그 때알 구조 흙이거든요. 근데 얘도 들어가면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단순히 잎이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토양 자체도 오래 쓰다 보면 뭐 이런저런 균들이 와서, 이런저런 해충들이 와서 오염이 됐을 수 있잖아요. 이거 오염되고 이렇게 단단하게 오래 써서 뭉쳐진 흙을 한번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흙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안 써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조사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분 흙에 있는 병원균 제거에 효과가 있고, 해충도 억제해주고, 특히 흰 곰팡이균 제거에 도움이 된다. 저는 흰 곰팡이균을 제라늄 지금까지 키우면서 2년 동안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화분을 분갈이 하려고 엎었는데 화분 안쪽에 하얀색 곰팡이가 이렇게 쫙 껴있더라고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자, 네 번째, 얘가 밝은제 역할도 합니다. 우리 메데넬이나 우리 루틴 파우더처럼 밝은제 역할을 해요. 토양의 산소 농도가 높으면 뿌리 밝은이 촉진되기 때문이래요. 이럴 때는 16배 희석을 해서 밝은제 역할을 할 때는 16배 희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분 쓰시는 분들 오래 쓰시다 보면 화분이 백화되죠. 근데 이 백화된 화분을 청소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료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자, 무슨 비료?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산소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줬던 다른 비료들, 유기질 비료나 무기질 비료들이 이제 더 잘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놀라운 거 알았는데, 제초제가, 얘가 과산화수소수가 제초제로도 쓰인대요. 그래서 10% 농도짜리 제초제를 그냥 뿌리면 얘가 제초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농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라늄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용 방법을 얘기할게요. 흐린 날을 피해서 아침 10시 이전에 살포해서 살포한 용액을 다 말려야 됩니다. 해질녘에 살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얘가 살포된 액이 안 마르고 계속 있으면 그냥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식물에 침투해서 식물의 세포까지 파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전에, 그리고 해가 있고 통풍이 잘 되는 날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인 이제 연면실비 소독은 이 농도 3%인 거를 기준으로 할 때 125배 희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00배에서 200배 뭐 각각 차이는 있지만 식물학자분도 125배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125배로 희석해서 연면시비를 하는데, 연면시비라는 거 잎사귀에 뿌리는 거예요. 잎사귀, 앞뒤, 줄기 이렇게 전부 다. 근데 그 액이 이 식물 위에 6분 이상 머물러야 된대요. 그러려면 충분한 양을 살포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 번 칙 주면 금세 마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격은 7일에서 10일 정도.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얘를 이제 화분째 과산화수소 용액에 담그는 침지법이 있대요. 근데 1대1 희석해서, 얘랑 물을 1대1 희석해서 15분간 침지, 그러니까 담궈 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제라늄 죽을까봐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백화된 화분을 소독할 때는 3% 원액을 그대로 씁니다. 원액을 그대로 분사하거나 해서 쓰고요. 자, 그리고 식물을 살충하고 싶다, 여기가 벌레들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200배 희석을 하고 2, 3주일 간격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 우리는 항상 이 식물만 신경 쓰잖아요. 식물 소독만.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화분대. 그리고 그 화분 놓는 선반, 그리고 원예 도구, 그리고 화분, 우리가 제라늄 키우는 공간 전체, 벽이나 유리나 천장이나 이런 곳들도 살균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제라늄 못 키우고 갔네. 친구가 언제 하고 있어? 이거 전문가용 이거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대 기다란 거. 우리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 그거 사야 되겠어. 자, 그리고 주의점은 말씀드렸지만, 농도 3%를 초과하는 것은 식물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얘를 정해진 농도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 많은 양을 살포할 때는 바람이 통하도록 모든 창문을 열고 마스크, 고무장갑 다 하시고요. 자, 고농축이면 세균도 잘 죽지만 식물도 죽어버린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전남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딸기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관주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관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직접 주는 거 절대 금지. 연면 시비만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관주까지 할 것인지 말지인지는, 사실 관주가 이 안에 산소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농업기술원에서는 관주는 하지 말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또 이제 찾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제라늄 가드너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다 관주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 산모기들이나 너무 작은 유묘들 있죠. 어린 개체들은 관주를 했더니 누래지고 모두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대신 산모기나 유묘들도 연면시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물 1리터예요. 물 1리터고 얘가 이제 500ml예요. 그러면 얘를 과산화수소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이게 지금 3ml 들어갔고요. 3ml 들어갔고요. 6ml. 1000에 6ml면 100배니까 125배니까 요 정도면 되겠네요. 요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관주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관주는 조금 생각해보고요. 좀 무섭거든요. 겁쟁이야, 겁쟁이. 네, 제라늄 잘못될까봐. 연면시비는 큰 부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면시비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위에서 뿌리잖아요. 근데 잎 뒷면을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잎 뒷면도 이렇게 충분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땡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땡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이 식물 위에 그래도 용액이 한 6분 정도는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살포하라는 얘기예요. 농도는 잘 지키시고, 저는 이제 이 정도 뿌렸으면 6분 정도는 용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요 용액을 다 말려라. 아시겠죠, 여러분? 네. 흐린 날은 피해서, 근데 또 땡볕은 주지 말고. 참 복잡하네요. 자, 오늘 과산화수소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이상 끝!